65페이지부터 6강 제도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기업, 평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평기업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도시 방법. 여기 이제 붉은 글씨와 노란 글씨가 많은데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끝원하고 잇봉우리원은 굵은 실선이고요. 피치원은 가는 1.쇠선입니다. 이 뿌리원하고 이 골원은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고 앞부분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헤리컬 기어하고 나사 기어하고 하이포드 기어의 입줄 방향은 3개의 가는 실선으로 도시하고요. 헤리컬 기어 정면도 도시할 때 입줄 방향을 3개의 가는 2점 쇠선으로 기입합니다. 이건 정면도입니다. 자, 이렇게 붉은 글씨로 된 게 다양한 방법으로 CBT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어 도시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기어 제도에 대해 설명한 것 중 부적합한 것을 해놨습니다. 가나다는 방금 전에 다 설명이 됐고, 맞물리는 한상기어 도시에서 맞물린 부 이끄도는 모두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하냐면 굵은 실선으로 도시해 줍니다. 기어 제작상 주 요소는 요목표를 만들어 정리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나왔네요. CBT에 이끄도는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하는 여기에 맞아요. 나머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위에 있지만은 다 틀린 거예요. 자, 보면은 이끄도는 뭐냐면은 이 봉우리원은 뭐냐면 정면도 단면도로 도시할 때는 굵은 실선으로 도시한다. 그럼 기어 도시 방법. 기어 제도할 때 피치원을 나타내는 선은 가는 1.쇠선입니다.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가는 1.쇠선은 다시 우리가 선으로 넘어가 보면은 중심선, 절단선, 기준선, 피치선 이런 곳이 쓰입니다. 자, 가는 2점 쇠선을 우리는 가상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참 자주 나옵니다. 인접 부분 참고할 때 물체이동 운동범위 나타내거나 되풀이되는 도형 나타내는 선은 가는 2점 쇠선, 즉 가상선을 나타냅니다. 외형선은 여러분 제일 굵은 선이죠. 절단선은 이게 이제 절단선하고 파단선하고는 다르죠, 그죠? 절단선은 단면도 그럴 때 이제 자르는 게 절단선인데 요거는 뭐 가는 1점 쇠선을 이용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66페이지.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도 제도할 수 있는 스프링이 뭐냐면 겹판 스프링입니다. 겹판 스프링. 요거는 조금 있다가 또 강의가 진행되면서 겹판 스프링이 한번 나올 겁니다. 34번 제도 통칙 정계도. 오랜만에 정계도는 자주 안 나오는 거죠. 입체 표면을 평면 위에 펼친 그림이 정계도입니다. 제품 모양 복잡할 때 요건 어떻게 하냐면 평행선, 삼각형, 방사선법 세 가지가 있다는 정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평행선 아마 이렇게 그냥 둡시다. 평행선, 삼각형, 방사선법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35번 이거는 제도 규격도 되지만은 재료, 열처리 규격에 다 필수한 거예요. 몰리브데는 뭐냐면 첨가하면은 뜨임 매짐을 방지한다는 거 이제 참 많이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몰리브데는 뜨임 매짐을 방지한다. 자, 66페이지 리벳 모양이 나왔네요. 보일러나 물탱커나 교량 등을 영구적 위험에 적용하는 게 리벳 위험입니다. 그래서 특히 항공기 같은 데는 리베디엄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항공고등학교 가보니까 이래 리베디엄 하는 게 많이 중요한 실기 과정이더라고요.
머리 모양에 따른 리벳 종류는 둥근 머리, 둥근 접시머리, 납작머리, 얇은 납작머리, 접시머리, 냄비머리 리벳이 있고요. 용도에 따라서는 용기용, 구조용, 저압용 리벳이 나누고, 재질에 따라서는 판재가 강판일 때는 영강, 특수강 재질이고, 판재가 두랄루민일 때는 항공기죠. 알루미늄 재질, 구리판, 구리 재질. 이 항공기에 보니까 이렇게 리벳 이염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리벳 이염인데 그 틈새가 생기거나 녹이 생기면 큰일 나겠죠. 그죠? 자, 리벳. 같은 피치로 연석되는 같은 종류의 구멍 표시법은 피치수 곱하기 피치 간격은 합계치수로 표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6-1 요거는 리벳의 도시방법으로 옳은 거 써내는데 왜 라가 되느냐 하면 이 나와 다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가도 보면 이게 여기에 두 개가 여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두 개 연결 다릅니다. 이게 나사 결합으로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쓴 라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리벳. 리벳은요,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도시하지 않습니다. 리벳 크기에 도시할 필요 없을 때 리벳 구멍은 약도로 표시합니다. 리벳 위치만 도시할 때는 중심선만으로 이렇게 딱딱 표시를 합니다. 얇은 판, 형광등의 단면은 굵은 실선으로 도시합니다. 그래서 구조물에 사용한 리벳은 기호로 표시한다는 거 아시고요. 자, 37번 이거는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양쪽 끝이 모두 순나사이며 한쪽 끝에 상대쪽 옴나사만 들어서 미리 반영구적 나사 박음하는 것이 한번 했습니다. 스터드 볼트. 스터드 볼트는 여기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스터드 볼트. 스터드 볼트입니다. 일반 볼트는 뭐 이렇게 용도나 볼트 머리부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요. 특수용 볼트는 여기에 제일 앞에 있는 스테이 볼트입니다. 스테이는 간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I 볼트는 볼트 머리에 핀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어 뚜껑 결합에 사용합니다. 탭 볼트는 양쪽 순나사 사용하고 한쪽 끝 미리 앞나사로 반영구적 나사 박음 처리하는 것이 이제 탭 볼트입니다. 자, 볼트는 주로 요 네 가지를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림에서 육각 볼트 제작용 약도를 걸 때 설명 중 적합한 것은 해놨습니다.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 몇 번 나왔죠, 그죠? 경계선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볼트 머리부, 굵은 실선, 가는 실선. 골지름 가는 실선입니다. 가려 보이지 않는 나사부는 파선으로 도시한다. 그 다음에 KS 규격에 따른 핀에 대한 호칭지름 표시하는 것 중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평행핀은 핀 지름이고요. 테이프 핀은 작은 쪽의 지름이고, 분할 핀은 핀 구멍 추수고요. 슬로트 테이프 핀은 테이프 가장 큰 쪽이 아니고 작은 쪽입니다. 슬로트 테이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름 일정한 길이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원통형 핀에 축 방향으로 뭐가 있냐면 홈이 뭐냐 하면은 영어로 슬로트가 되겠습니다. 홈 슬로트가 파에 있는 구조의 핀입니다. 보통 소리드 테이프 핀과 달리 핀 몸체 홈이 있어 가지고 탄성 변형에 여유롭습니다. 슬로트 핀 이런 모양이다 하는 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6강 수업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